자, 중화 38번. 문제는 짧아. 2차식 fx라고 해줬어. 그냥 fx 아니고 2차식 fx야. 그리고 나서 요게 이 fx를 x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fx가 두 번째가 fx가 fx제곱의 인수입니다. 이걸 만족할 수 있는 fx를 있는 대로 다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된 거야. 일단 첫 번째 힌트가 아마 이건 다 쓴 것 같은데, 우리 그냥 생각해보면 x로 나눴으니까 x 대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돼. 이렇게 이제 읽었겠죠. 맞아요. 근데 그냥 그것만 알려준 게 아니라 요걸 알려줬기 때문에 요까지 됐으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 되어서 이 정도 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차식의 가장 대표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인데 f0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바로 fx의 형태였겠지. 아마 여기까지는 다 갔을 거야. 자, 근데 두 번째 힌트를 읽고 쓸 때 조금 망설인 것 같아. 원래 이게 이제 인수가 된다는 건 fx제곱 이 fx로 나누어 떨어진다 하니까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을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fx가 형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니네가 이 fx의 제곱이라는 모습도 쓸 수 있단 말이야. 왜? x 대신에 x제곱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ax 4제곱 플러스 bx제곱 빼기 1 요게 fx의 제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순 무식하게 가는 거야. fx의 제곱이 ax의 4제곱에 bx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fx가 ax 제곱 더하기 bx 빼기 1이고 여기에 뭔가 qx라는 식이 붙어 있는데 4차식이에요. 얘는 2차식이고 그럼 얘는 몇 차식일까? 2차식이겠지. 그거를 맞춰서 항등식 개념으로 맞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맞출 때 ax 4제곱이 최고차항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야 ax 4제곱이 되는 거야? x제곱 그냥 써 있는 거죠. 1차항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상수항이 마이너스 1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상수항이 생기는 거냐면 요렇게. 원래는 일단 q라고 놓고 문자가 더 많아지게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조금 감각을 키워보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라면 상수항은 여기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저기야 무식하게 전개해놓고 개수 비교 간다. ax 4제곱 맞아요. 세제곱만 골랐을게. 요거랑 요거 곱한 ap 요거랑 요거 곱한 b 요게 x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제곱항만 써볼게. 이거랑 상수 곱한 a 1차와 1차를 곱한 bp 그 다음에 상수와 2차를 곱한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1차항은요. 여기 1차랑 여기 상수 플러스 b 여기 1차랑 여기 상수랑 여기 1차 빼기 p의 x 이렇게까지 간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기 보니까 경찬이가 이렇게 써놓고선 정리하고 있었던 중 같아.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자 이제 비교. 이쪽에 ax 4제곱은 됐고 여기는 3차항이 없죠. 근데 이 3차항이 없다는 건 얘가 제로라는 거니까 첫 번째 힌트는 AP 더하기 B 얘가 제로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 x제곱의 개수를 보면 여기가 얘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 더하기 BP 빼기 1이 걔가 여기 개수 B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 1차항은 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1차항이 없어요. B 빼기 P가 제로인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은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럼 너네들은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 들어있는 문자 몇 종류니? 3종류지? 식은 몇 개고? 3개. 그럼 풀 수 있다. 문자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다는 건 연립방정식 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디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가 문제인 거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가 제일 건드리기 쉬운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A와 B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 요 P 대신에 B라고 고쳤을 수 있다. 여기 이제 시작인 거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P가 B니까 요 식이 A, B 더하기 B는 제로가 되고
b로 묶어주면 a 더하기 1은 0이 되어서 둘이 곱해서 0 나왔으니까 b가 0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이제 두 종류의 힌트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b가 1이 제로인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b가 제로라면 여기 제로죠. 여기도 제로예요. 그러니까 a 빼기 1이 0인 거지. a 빼기 1이 0이니까 a는 얼마가 되고 1. 그러니까 b가 0일 때는 a가 1이에요 라고 하나의 쌍이 생긴 게 집어넣어보면 하나의 2차식을 구한 겁니다.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a가 마이너스 1일 때인데 이 식을 이제 써볼게요. a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아까 p가 b랑 똑같은 거니까 b제곱, 그죠?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b제곱 빼기 b 빼기 2는 0이 되어서 b 마이너스 2, b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b가 2 또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면 b가 2인 이런 경우가 되거나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대해서 b가 마이너스 1인 경우나 이렇게 결국은 세 개의 순서쌍이 결정이 된다. 따라서 요 fx를 써보면 a가 1이고 b가 0인 걸 써보 여기 요거 a가 1이고 b가 0인 경우를 써보니까 fx는 x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식이 생긴다는 거고, 요거를 집어넣어보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1 요것도 이제 하나의 fx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경우를 하면 요 fx가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빼기 1 요렇게 세 종류의 fx가 가능하다. 요게 이제 그 지금 푼 38번의 내용이에요. 항등신분제였던 거고 연립방정식을 푼 거죠. 가능한가요? 캡처는 하고. 자, 또 다른 문제 하나 해볼게요. 39번을 놓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39번 한번 잘 듣고 잊어먹지 말고 뒤에 비슷한 거 나오면 따라서 한번 해봐요. 자, 39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있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근요. 요거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그때 x제곱의 계수가 2인 2차식 fx가 있다. 자, 그럴 때 f 알파는 2베타 플러스 1 f 베타는 2알파 플러스 1 이런 관계가 있다면 fx를 구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과정 쓰고 내가 조금 중요한 부분은 색깔을 다른 걸로 써볼게. 일단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맞죠? 이건 맞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힌트에 해당되는 이 문제는 f 알파 그러면 여기도 알파에 대한 식으로, f 베타 그럼 여기도 베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려고 한다. 어떻게 생겨도 상관없어. f 알파에 관한 문자라면 이쪽도 알파라는 문자가 들어있는 식으로, 베타라면 베타. 그걸 어떻게 바꿔요?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f 알파는 하고 요 베타 대신에 3-알파라고 고치게 되면 알파라는 문자로 바꿔 쓴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f 알파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8 이렇게 되나요? 잘못 썼다. 미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대칭형이라 똑같아요. f 베타는 2하고 알파 대신에 이제는 3-베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2베타에 플러스 7 이런 구조가 돼요. 자, 여기서부터 잘 봐. 여기서부터 두 단계만 딱 잘 보시면 돼. 항상 그런 거야. 그러면 요게 좌변으로 이항하면 f 알파 더하기 2알파 빼기 7은 0 요게 성립하는 거고,
요것도 역시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f 베타 더하기 2 베타 빼기 7은 0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빨간 걸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이 식을 잘 보면 마치 looks like f 여기가 이제 x자리가 된다고 생각해봐. x 더하기 여기 x면 여기도 x인 거고 이게 x면 이게 x인 거니까 2x 빼기 7은 0.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알파하고 베타를 대입한 거랑 같죠? 그렇다면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결론 fx 더하기 2x 빼기 7이라는 이 식은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인 거라고. 그런데 니네가 이미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문제에서 가르쳐 줬죠. 단 x제곱의 계수가 얼마야? 얘는 2인 거지. 그러니까 요 식이 계수는 2고 근이 알파 베타인. 원래는 이제 2에 x-알파 이렇게 썼다 아까 쓰면 요 방정식이 얘니까 2에 x제곱 빼기 3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이제 끝났죠? 따라서 fx라고 하는 놈은 2x제곱에 마이너스 6x인데 여기 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2인데 여기 마이너스 7이 또 넘어가서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9 요렇게 해서 fx를 구하게 되고 이게 이제 실제로 여기까지만 구하라 문제도 있고 이제 어떤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럼 f1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이 문제 하얀색 이 노란색이 중간과정 그리고 얘를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얘가 요 방정식이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식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아무 문제라도 거의 비슷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혹시 이렇게 나왔다고 칠까? 조금 바꿔볼게. f 알파가 3이고 f 베타도 3이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알파 베타가 아니라 상수야. 그러면 아까처럼 f 알파 빼기 3은 0이고 f 베타 빼기 3은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마치 fx 빼기 3는 0의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역시 이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이제 방정식 얘 갖다 쓰면 되고 x제곱의 계수를 알려줬으면 쓰면 되는 거고 안 알려줬으면 a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힌트 하나가 더 주어질 거예요. 대입해서 f3은 2다 이렇게. 그럼 이제 그 a 값까지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은 꼭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아 이건 다른 거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알아둬야 되는 중요 문제 유형이야. 오케이. 자 38, 39는 이렇게 됐고요. 이 문제 말고 조금 더 안 풀린 게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 기본 문제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내가 해설지 줄 거니까. 이 문제는 조금 특히 이 문제는 처음 접하는 문제일 수 있는데 문제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항등식 문제에 나왔던 문제고요. 자, 또 안 풀린 문제 뭐가 있었어? 31번이요. 31번이요. 영찬 요거 말고 다 댕겨? 36번도 하나 안 됐었어요. 아, 그거는 그거 한 다음에 하죠. 31번. 이런 것들이 문제야. 갑자기 뜬금없이 모의고사의 문제를 갖다가 숫자만 조금 바꿔서 자꾸. 특히나 나머지 정리, 항등식 이쪽에서 잘 냅니다. 아까도 하나 있었어요. 자, 이 문제는 풀어볼게요. 3차식이야. px라는 식이. 힌트를 이 차수까지 알려주는 거는 대개 다 구해내라고 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어쨌든 px 그러면 이제 p2를 구하라는 건 px를 빨리 구해서 2 대입하라고 한 거지. 자 힌트를 잘 보세요. 이런 게 이제 생소한 표현들이야. x px 더하기 px 빼기 5는 2px
더하기 3의 px 마이너스 5. 일단 주의 깊게 볼 거는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이 문제들은 이런 항등식 같은 거는 x 대신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 보면서 자기가 필요한 거면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야. 자, 두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는 px를 x에 x 더하기 1로 나누면 잘 모르겠고, 근데 3차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qx가 1차식이다라는 건 생각하고 푸는 거야. 3차라는 말이 없으면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그냥 qx인데, 얘가 3차라고 돼 있으면 이미 qx가 1차야. 필요하면 ax 더하기 b 이렇게 바꿔놓고라도 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그 나머지가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한 대로 얘가 1차식이라는 개념이면 그냥 qx를 이렇게 놓고 쓰면 된다. 물론 이걸 다 전개할 생각은 없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힌트를, 여기 이제 생소한 거니까 첫 번째 힌트를 정리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것도 px고 여기도 px 빼기 5가 똑같지? 네, 요거는 얘네들이 한 편이고 얘네들이 한 편이라는 거야.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요 좌변이가 x px 더하기 x에 px 빼기 5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 px는 좌변으로 보내서 이렇게 묶어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변으로 보내서 얘랑 px 빼기 5로 묶어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원래는 주어져 있었어, 실제 모의고사 문제는. 근데 요거를 떼서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를 더 자주 보게 될 것 같아. 자, 이제 요 힌트를 어떻게 쓸 거냐? 여기 모르는 문자가 몇 개 있어? 2개. 이 px를 구한다는 건 얘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 2개만 잘 뽑아내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대입을 숫자를 해볼 텐데, 대입하는 숫자도 사실은 간단하죠. 요 놈들을 잘 보면 여기를 죽여버릴 수 있는 어떤 숫자들을 대입해 보는 게 우리가 보통의 힌트들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나 같으면 x 대신 2를 대입해 볼 것 같아. 하나 죽여버리려고 얘를. x 대신 2 대입하면 죽어버리죠. 2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p-3은 0이다. 즉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0 나온다. 힌트 하나. 하나 더 볼까요? 이쪽은 그럼 얘를 죽인다고 생각하면 x 대신 얼마 대입해 보면 되겠어? 3 대입해 보면 되겠지. x 대신 3을 대입해 봤어. 3 대입하면 1이 되고, 3 대입했으니까 p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 대입하는 순간 0 된 거니까. 오호, p3도 0이 되네. 이제 끝났죠? 힌트 2개 다 얻었어요. 자, 그러면 저쪽에다 대입할게. p-3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 마이너스 3 대입하면 플러스 30이니까 플러스 12. 이거 0이라고. 물론 여기는 6이죠. 그럼 6으로 나눠버릴게요. 6으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하나 된 거고. 그 다음 p3도 0이니까 3 집어넣어보면 3, 4, 12 3 집어넣으니까 3a 더하기 b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0에 마이너스 48 이거 0 된다 그랬죠. 이거 2항 해놓고 12로 나눠버리면 3a 더하기 b는 4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두 개 연립하면 a와 b가 구해진 거고, a와 b가 구해진 건 px를 다 구한 거고, 거기다 2 대입하면 끝.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 첫 번째 힌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었겠지만 잘 보시면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대입할 때 숫자는 이런 부분을 죽일 수 있는 숫자, 그래서 한쪽만 남겨두게 그렇게 대입하는 게 기준입니다. 자, 여기 31번의 풀이에요. 여기서부터 숫자 넣고 쓰는 건 이제 그냥 안 할게. 그냥 눈으로 봐도 보일 거예요. 더해버리면 b는 1, b가 1이면 a도 1, a도 1이고 b도 1이니까 px는
x의 x 더하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0x 빼기 18 이렇게 되는 거. 전개할 필요 없어요. 2 대입해서 계산하는데. 자, 요게 31번의 내용이니까 잘 정리하시고. 소영아, 33번 어떻게 풀었어 너? 잘 못 풀었어요. 자, 원래대로 하면은 양변에 2를 곱해서 2알파는 이렇게 쓴 다음에 1 이항해서 좌변으로 이항해서 양변 제곱하고 식을 하나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오메가를 배웠으니까 내가 이거 하나 외워두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풀었어요. 이거는 알파 세제곱이 1이 되는 식인 거고, 2분의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3하 이렇게 생긴 놈들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식으로 외웠죠? 그러면 뭐 여기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4제곱은 마이너스 알파고 알파 5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니까 p 마이너스 1 구하세요. 이런 문제로 바뀌어서 간단히 풀 수 있었으니까. 자, 아까 36번이 질문이었죠? 36번은 사실은 2차 부등식의 2차 함수와의 연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방정식 버전이 있고 부등식 버전이 있었는데, 여기 부등식 버전인데 약간 시험 범위에 어긋나게 약간 들어온 건 맞아요. 소개는 할게요. 36번. 자, 36번은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2kx 그 다음에 는 마이너스 k제곱 빼기 2k 플러스 5. 요게 조건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고, 알파도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도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되도록 하는 정수 k, k 중에서 정수예요. 정수 k의 최소값과 최대값, 최대값은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 구해서 써봐. 이제 공통수학이를 끝까지 한번 공부해본 친구들은 기억이 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요게 뭐 복잡해 보이지만 x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상수항이야 일종의.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x의 제곱 빼기 2k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k k야 2k야 2k 똘추 잠깐 그렸습니다. 플러스 2k 빼기 5는 0. 요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냥 두 근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요 말을 요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읽는 겁니다. 두 근 모두.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마 이제 이번 주에 2차 부등식이 공부가 되는 친구들은 이제 배우게 한번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텐데 얘기를 할게요. 사실은 이 문제를 부등식 문제인데 일종의 얘를 fx라고 하는 함수로 생각하고 상황을 보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식이 fx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왜 알파고 이렇게 가죠. 그런데 두 근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이 힌트예요. 자, 이게 두 근 모두 어떻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 문제는 세 가지 조건을 따져서 푼다. 함, 추, 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푼다. 방정식 버전으로 풀었던 거 그거 있었어. 또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두 근 모두 0보다 크다. 두 근 모두 양수. 그럼 몇 가지 갖고 풀었어? 세 가지 갖고 풀었어. 판별식. 두 근의 합도 양수. 두 근의 곱도 양수. 그래서 두 근 모두 이런 표현은 세 가지를 따지는 거야 항상. 한 근은 삐리리하고 다른 한 근은 삐리리하다. 얘는 한 종류만 따지면 되고요. 그래서 함축판 세 개를 따진다는데 함축판이 뭐예요? 함수로 생각할 거야. 함수 버전이야. 이거 대칭축입니다.
이건 판별식이죠. 조건을 써줄게.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양수라는 부등식을 풀 거야. 그 다음 두근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다면 대칭축의 위치도 마이너스 3보다 큰 거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함수를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양수값을 갖는다. 즉 f-3이 양수다. 이렇게 세 개의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취하는 게 바로 K의 범위가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수 중에 제일 큰 것과 작은 걸 써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조건을 한번 써볼게. 1번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크다. 4는 약분시켜 버리시고 k제곱은 죽고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가 되니까 첫 번째 k가 2분의 5보다 작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대칭축 위치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 있어야 돼요. 선생님, 대칭축은 왜 따져요? 혹시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갔는데 두 근 모두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것도 판별식 양수 써야 되고 함수값 양수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분하려면 대칭축 위치가 이쪽이야 이쪽이야를 구분해줘야 돼서 할수 필요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대칭축. 그래서 대칭축 읽어보면 뭐라고 읽어? 대칭축 K, 그죠?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죠? 요게 두 번째 조건. 요게 두 번째 조건이야. 세 번째,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요게 조금 칸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요게 살짝 지울게. 그러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플러스 6k 여기 지저분해요 좀. 더하기 k제곱 플러스 2k 빼기 5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세 번째 조건이야. 이렇게 되면 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할 수 없이 k를 근해 공식으로라도 위치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마이너스 4에 여기 48이면 4 루트 3이 되니까 나눠지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건 이 함수값이 0보다 크다를 푸는 거야. 근데 답이 이거 두 개니까 x는 큰 숫자 요거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4 빼기 2 루트 3 부등식이 들어있어서 조금 범위가 어긋납니다. 자, 이제 공통범위 찾아볼게요. 1번 첫 번째 판별식 범위는 2분의 5보다 작다요.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하나의 범위야. 부등식을 3개 푸니까 3줄 겹친 것을 답 써야 되거든. 그 다음 여기요. 마이너스 4 더하기 2 루트 3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 숫자인지 판단할 수 있냐? 요거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루트 12지. 그럼 3.11이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3.11이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0.11이죠. 그럼 마이너스 0.11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죠?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2 루트 3 요거보다는 크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11이니까 마이너스 7.11이니까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어지죠. 자, 겹치는 부분은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 0.11이에요. 그 다음에 2분의 5는 2.5죠. 그럼 요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 중에 제일 큰 게 얼마겠어? 2가 되겠죠? 제일 작은 정수는 0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 더하는 값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오늘 몰랐다 하더라도 괜찮아. 부등식 배울 때 해야 되는 중요 부분이야. 그러니까 니네 잘 가다 보면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 예제들은 다 비슷하게 맞추지만 몇 문제가 틀리는 사람 맞는 사람이 그 구별이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 그 중에 이게 하나야. 그 다음에 저런 거.
맞추면 그것 때문에 등급이 그냥 올라가고 틀리면 틀린 대로 이 두 문제만 합쳐도 100점상 내 생각에 9점 이상 될 것 같은데요. 4.5점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라면 등급 하나 바뀌는 건 금방이라고. 그래서 앞에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은 내가 지금 해설을 다 안 해줘도 대부분 풀 텐데 해설을 듣고 좀 경험해 봐야 되는 내신, 실전 내신 문제들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한 문제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35번. 35번 하겠습니다요. (35번) 문제는 껌이었죠? 근데 우리가 현아가 껌 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죠? 아니 이거는 우리가 할 때 닮음은 2차 함수 최대치수 문제 기본 아니야, 기본. 자, 그러면 좀 빠르게 해볼게요. 여기에 밑변이 60, 그 다음에 높이가 30인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 있다. 자, 그래놓고 여기다가 가로 세로 길이를 xy라고 하는 직사각형 모습을 이렇게 그려 넣었다. 이때 요거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조건으로 그때의 x 값이 y 값이 이렇게 되고 그 넓이는 s다. 자, 여기가 x입니다요. 여기 y예요. 닮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얘랑 지금 평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면 얘도 이등변 삼각형인 거야. 어차피 동의각 개념으로 여기가 똑같고 여기가 똑같기 때문에 두각 닮음이란 말이야. 이 닮았을 때는 길이의 비율이 일정한 거죠. 맞아? 그럼 이 큰 삼각형에서 높이하고 밑변의 길이 비율은 1대2라고. 그러면 요 안에서도 요 높이와 이 밑변의 길이는 1대2인 거란 말이야. 아니 그러면 전체가 30이고 여기가 x라면 요 길이가 얼마로 표시되는 거야? 이렇게 표시되는 거지, 그죠? 따라서 30 마이너스 x하고 이 밑변이 y니까 y, 이 길이 비율은 그냥 1대2로 정해진 거다 이 얘기야. 여기서 관계식이 하나 생긴 걸로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러면 60 마이너스 2x는 y 이렇게 된 거죠. 자, 넓이를 그럼 표시해 볼게요. 넓이라는 건 x 곱하기 y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y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x 곱하기 60 마이너스 2x라고 써주게 되는 거. 우리 많이 해봤죠? 혹시 조금 더 감각이 큰 친구들은 x가 최대치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x의 범위를 쓸 수 있을 텐데 x 범위 쓸 수 있는 사람 있냐? x는 이 직사각형의 높이거든요. 그럼 직사각형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면 x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아무리 커져도 30보다 클 수는 없죠. 그러니까 x는 양수이고 30보다 작아. 없어도 답은 구해. 근데 여기까지 더 정의역까지 생각하면 더 좋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60x인데 이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칭축의 위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러니까 15죠. 그 얘기는 x가 얼마일 때라는 거야? 15일 때. 이런 얘기야. x가 15라면 y는 30. 그죠? 그때 최대 넓이는 x 대신 15 집어넣으니까 15 곱하기 여기다 15 집어넣는 게 30이었으니까 450이니까 s는 450 이렇게 된 거고 이제 뭐 다 구했으니까 2a 더하기 b 더하기 s 여기까지. 그럼 2a가 30, b도 30, s가 450 그러니까 60이니까 510 이렇게 정해지는 문제야. 2차 함수에서 저런 도형상에서의 최대치수 넓이 관련한 문제는 닮음을 이용한다는 게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그래서 비율이 원래 주어졌던 그 도형의 비율과 작은 도형 잘라내서 생긴 그것도 비율은 일정한 거죠. 그래서 요걸 갖고 찾으면 돼. 자, 니네 37번 같은 거 이제 푸는 데는 별로 부담 없니?
이거 뒤로 계속 나와서 두 단계로 푸는 거죠. 그 가로 안에를 t로 치환해서 t의 범위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문자가 죽으면 범위부터 챙긴다. 호랑이가 죽으면 어쩌고 저쩌고. 그죠? 자, 그래서 그 문제는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제 내가 뭐 34번처럼 2차식과 1차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그거를 방정식의 실근 개수 관련한 문제로 푼다는 것도 판별식 이용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조금 고민이 된다면 나중에 이제 33번 같은 문제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를 시간을 놓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문제들. 자, 그래서 혹시 이 문제 말고 다른 오답이 조금 필요한 문제가 남아있다면 내가 중하고 해설을 줄 테니 못 물어본 문제에 대한 해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괜찮? 해설은 안 됐지. 너는 뭐 다 됐으니까 뭐 그렇구나. 오늘 보고 한 거에 대한 해설이니까 같이 배우는 문제 맞아. 나눠서 해보시고 다음 주까지 자, 과제를 주겠습니다. 과제는 이제 2차 시까지 다 끝났고 3차 시의 본 강의 TR 어느 학교 TR 아 쉽습니다. 트렁 학교 하나를 금요일까지 트렁 하나만 금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여기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풀어봤던 문제 위주로만 돼 있어서 시간을 한번 재고 풀어보시고 맨 끝에 주관식 두 문제만 모의고사 문제 두 개를 원래 태릉이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내던 학교였는데 조금 순한 맛이 돼버렸어. 예전에는 태릉 원무 해원 이 세 학교였는데 지금은 이제 순한 맛이 돼버려서 어쨌든 3차시 태릉고 하나만 풀고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